실업수당 신청하고 받는 사람들이 뭐 연방에서도 실업수당 주고 주에서도 실업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최소 600불 이상 거기에 부양자녀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지원금까지 받으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하지 않고도 일했을 때 벌만한 충분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굳이 지금 일하러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 추가 실업수당 이거 없애자. 끊어버리자. 이렇게 결정하는 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몬태나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주, 두 주 더 추가가 되면서 총 14개 주, 오늘 아침 현재 총 14개 주에서 주지사들이 이런 발표를 하는 오늘 아침에 발표한 주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인데요. 이거 결국에는 이제 끊겠다. 원래는 9월 6일까지, 9월까지 이걸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해서 1조 9천억 달러 예산을 통과시켰던 그 법안에는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 법안에는 거기에는 9월 6일까지 이 추가 실업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조기에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실업수당 지원금 안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빨리 시작하는 곳은 5월 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몬태나주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떤 곳들은 6월 12일부터 시작하겠다. 어떤 곳들은 7월 3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기 주마다 그거를 날짜를 좀 정해놓고 미리 공지를 하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끊어놓으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을 끊어버리면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 결국은 다시 일하러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방법을 써야지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다시 되돌려 놔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이게 주지사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주 안에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지사들이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못하죠,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조건 돈 주는 정책은 안 된다. 뭐 공교롭게도 이 14개 주가 전부 다 공화당 주지사들입니다. 공화당은 알고 있죠. 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잘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조건 너 어려워, 생활이 어려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다. 지금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14개 주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진영에서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의 띵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센츄리 재단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장 숫자를 뽑아봤더니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 끊긴다. 지금 센츄리 재단하고 CNBC 방송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대략 한 110만 명 정도 약 110만 명 정도가 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각각의 개인들마다 사정이 다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돈 받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 그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라는 것이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그 지역사회에서 쓰이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연방 자금을 그 주에서 포기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냐? 이렇게 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단언하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선택이 맞습니다. 병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당장 배고프더라도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돈 받는 것에,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것에 길들여지는 국민들을 만들어 놔봤자 나중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뒤를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고,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처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주정부에서 돈 더 줄게, 1인당 500불씩 막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심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좌파 쪽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사실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자영업자와 계약직 노동자들, 기그라고 이야기하는, 기그 워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약자 노동자들은 아예 혜택이 막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정부 혜택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나온 혜택만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아예 이 사람들 혜택을 없애버리면 그냥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니까 다시 본인의 일을 시작하면 된다 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이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일거리가 과연 다 나와 있는지 어떻게 다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저희가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 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들이 제대로 일터에 나오지를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감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 배송이라든가 이런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이 물가 상승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돈 받아봤자 물가 올라가면은 도로함이 타불돼 버리는 것인데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했으냐, 물가만 올리는 건데 필요 없죠. 차라리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14개 주지사들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